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5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총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 DB 구축 문제를 보게 되면 총 4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1번 문제가 이제 테이블을 완성시키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이제 관계를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4번 문제가 엑셀 파일 그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4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운송 접수 현황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했대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접수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접수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우리 접수라는 그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뽑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자, 그때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 테이블의 이제 기본 키는 접수 코드로 이제 구성이 된다. 기본 키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접수 코드가 지금 맨 위에 있는 요 필드요. 해서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테이블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도구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기본 키라고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키 얘를 이제 선택해 줘도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기본키 클릭이요. 기본키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쇠 그린 그 모양이 이렇게 이제 앞에 붙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테이블이 이제 로드가 됐을 때 그때 요청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청 일자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찾아갔을 때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 정렬하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렬을 시킬 때는 해당 필드에 이제 들어가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테이블 속성 창을 이용해서 해줘야 돼요. 그때는 우리 맨 위에 이제 테이블 디자인이라고 있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표시 숨기기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속성 시트라고 있죠. 해서 속성 시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그때 이제 선택 유형은 테이블 속성이요. 이렇게 이제 테이블 속성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곳에 중간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정렬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정렬을 어떻게 해달라고 직접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을 이제 완성시키는 그 문제에서 지금처럼 테이블 속성 창에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주는 게 보통 이제 2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지금처럼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테이블 속성을 이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제 설정할 때 필드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테이블 속성 이곳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해서 그 2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역 코드랑 중량 코드 그 필드에는 두 글자 값만 입력이 되도록 우리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그냥 해당 필드에서 이제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유효성 검사 규칙 이 문제가 필드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만약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 이제 테이블 속성에서 해준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2번 문제가 정렬 그거 이제 해줄 거니까 그거 이제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정렬 기준에다가 지금 이제 요청 일자라는 그 필드요. 요청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내림차순 정렬이 되게 설정하라 그랬죠. 우리가 내림차순 정렬되게 해달라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DESC 디센딩의 약자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요청 일자를 기준으로 우리 오름차순 정렬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오면 여기다가 우리가 ASC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요청 일자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오름차순 할 때는 ASC 얘를 써야 되지만 이 ASC가 기본값이라 지금처럼 생략하고 우리가 써도 오름차순 정렬이 된다고요. 근데 내림차순 할 때는 반드시 DSC 요걸 이제 써줘야 돼요. 지금은 내림차순 정렬할 거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정렬 기준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 정렬 기준에 들어가서
지금 방금 입력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성 시트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속성 시트 창은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게 되면 지역 코드가 있고 우리 중량 코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 글자 그 값만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역 코드라는 거 먼저요. 지역 코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아래쪽에 필드 속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때 유효성 검사 규칙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역 코드라는 곳에 입력되어 있는 그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개수, 글자 수를 먼저 세워줘야 됩니다. 그때 문자의 길이를 이제 세워주는 그 함수가 우리 렌이라는 그 함수요. 해서 렌이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필드를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여기는 이제 지역 코드니까 지역 코드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필드명을 대괄호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렌이라는 그 함수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 코드라는 그 필드에 들어있는 그 값에 문자의 길이 그걸 이제 세워달라. 그러면 몇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지 그 길이가 나오겠죠. 그게 몇 글자인 것만 대상으로 해라. 두 글자인 것만 대상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량 코드도 똑같이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쓴 거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중량하고 이렇게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제 지역 코드니까 지역 코드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에 찾아가서 렌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지역 코드는 이다라고 해서 지금 요 식을 그대로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중량 코드라는 거 요 필드도 이제 찾아가고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사용자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우리 사용자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사용자 필드에 대해서 중복된 값이 입력이 될 수 없도록 입력이 안 되게 인덱스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일단 사용자라는 거 요거 먼저 찍어주고 사용자에서 우리 인덱스요. 인덱스에서 우리 중복된 값이 입력이 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인덱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중복 불가능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얘 중복 불가능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중복된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되게 불가능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새로운 레코드가 이제 추가되는 경우에 운송 코드라는 그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A가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값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운송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 우리 기본값을 찾아가서 쌍따옴표 A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값으로 요 데이터가 나타나게 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5번 문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니까 운송 코드라는 그 필드는 소문자가 입력이 돼도 대문자로 이제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운송 코드라는 거 요거 먼저 찍어주고요. 여기다가 우리 운송 코드 필드에는 대문자로 이제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형식에다가 크다라는 그 기호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소문자로 입력을 해도 이 형식이 이제 크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대문자로만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6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니까 연락처 필드가 있대요. 자, 우리 연락처 필드가 지금 우리 마지막에 이곳에 있죠. 이 연락처 필드는 필드의 이름을 변경하지 말고 전화번호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표시가 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실제 필드명을 안 바꾸고 그냥 화면상에 나타나는 그 이름만 변경을 할 때는 우리가 캡션에서 바꿔주면 되죠. 해서 캡션, 연락처라는 거 선택해주고 캡션에다가 우리가 전화번호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필드명은 연락처지만 화면상에 나타나는 그 제목은 그 이름은 전화번호 그렇게 이제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싹 다 이제 문제 풀었습니다. 그러면 요거 실행시켜서 정상적으로 설정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 좀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테이블 명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데이터 통합 규칙이 바뀌었대요.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돼서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는데 우리 접수 일자하고 요청 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샵으로 이제 표시가 됐어요. 얘는 내가 뭔가 문제를 잘못 푼 게 아니라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해서 접수 일자하고 그 우리 사용자라는 그 필드명 그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요청 일자도 마찬가지로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 더블 클릭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풀 때 기본키를 설정했는데 기본키 설정한 거는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에서 요청일자 그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줬죠. 그랬더니 요청일자 이 데이터를 쭉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내림차순 정렬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기호가 이렇게 이제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맞게 이제 문제 풀었다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3번에서는 지역 코드요. 지역 코드하고 우리 중량 코드 여기다가는 우리 두 글자의 그 값만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D2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1하고 이렇게 이제 한 글자를 더 써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됐다 그렇게 떴어요. 지금 우리 세 글자를 입력했더니 이렇게 이제 뜨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고 ESC를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량 코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첫 번째 칸에 G4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여기다 제가 1하고 이렇게 이제 한 글자를 더 쓸게요. 그리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또 이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이 금지됐다 그렇게 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글자는 이제 입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ESC 그거 이제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도 전부 다 이제 맞게 이제 문제를 다 풀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4번에서 사용자 필드에 대해서 중복된 값이 입력이 될 수 없도록 우리 인덱스를 이제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이제 강윤진이죠. 그 밑에 보니까 1,2,1000 하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1,2,1000이라고 이렇게 이제 사용자 이름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중복된 그 데이터를 제가 입력한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인덱스 기본키 또는 관계에서 중복된 그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테이블에 요청된 변경사항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떴어요. 이렇게 해서 중복된 그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되게 해준 거 그거 이제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ESC 키를 한번 누르면 원래대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인덱스 설정도 맞게 이제 했다는 그 얘기요. 그리고 우리 5번 문제에서 해준 게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운송 코드 그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A가 이제 입력이 되게 만들어 줬어요. 맨 밑에 내려가서 우리 운송 코드를 보니까 기본값으로 이렇게 이제 A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주면 5번 문제도 이제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리고 우리 6번 문제에서 운송 코드 그 필드에 소문자가 입력이 돼도 대문자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줬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B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얘를 지우고 제가 여기다가 소문자 B를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엔터를 눌렀더니 대문자로 알아서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요것도 이제 맞게 이제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리고 우리 7번 문제에서 우리 이제 연락처라는 그 필드는 필드 이름 변경 없이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캡션을 설정해 줬죠. 해서 우리 마지막 요 필드를 보면 원래는 연락처라는 그 필드인데 우리가 필드 이름을 안 바꾸고 캡션을 이제 전화번호로 바꿨더니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전화번호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그러면 요 문제도 이제 다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키 설정한 거 빼고 나머지 것들은 싹 다 이제 확인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확인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접수 테이블이 있대요. 접수 테이블이 지금 우리가 작업하던 이 테이블을 보고 얘기하죠. 이 테이블에 운송 코드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목록 상자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접수라는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해서 우리가 이제 운송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지금 그냥 텍스트 상자로 돼 있죠. 여기에는 이제 목록 상자로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접수라는 이 테이블 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운송 코드라는 거요. 자, 운송 코드 여기서 이제 땅 하고 먼저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지금 목록 상자로 이제 표시할 때 우리가 또 조회 속성을 이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회라는 이 속성으로 찾아간 다음에 이곳을 보니까 지금 현재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목록 상자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목록 상자를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아래쪽에 목록 상자에 대해서 쭉쭉쭉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여기다가는 간 목록에는 A, B, C, D, E 하고 요 5개, 이 5개 문자열이 간 목록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목록 상자에 나타낼 것은 우리가 A, B, C, D, E 하고 이 문자열의 값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 줄 건데 얘는 어떤 특정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값을 나타낼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행 원본 유형이요. 지금 테이블 쿼리로 되어 있는데 이 테이블 쿼리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는 간 목록을 나타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간 목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행 원본에다가 우리가 요 글자들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쓰고요. 우리 세미콜론 찍어주고 A라고 쓰고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쓰고 세미콜론, C 쓰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D라고 쓰고 세미콜론, E라고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 B, C, D, E를 전부 다 이제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입력한 게 A, 세미콜론, B, 세미콜론, C, 세미콜론, D, 세미콜론, E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 목록에다가 어떤 특정 값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값과 값 사이에다가 우리가 세미콜론을 찍어서 구분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목록 상자에 이렇게 이제 값이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다 해줬어요. 이렇게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시켜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예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실행이 됐고 그때 이제 운송 코드를 찍어 보니까 지금처럼 목록 단추가 떴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면 A, B, C, D, E 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전부 다 이제 확인까지 끝난 거죠. 자, 일단 접수라는 이 테이블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 누르자고요. 닫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접수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접수라는 테이블에 지역 코드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지역 코드는 지역이라는 그 테이블의 지역 코드를 이제 참조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m/1이고요. 또한 우리 접수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운송 코드라는 이 필드가 있는데 이 운송 코드는 운송 테이블의 운송 코드를 이제 참조를 한대요. 두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m/1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각각 이제 테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관계를 설정해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계 설정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도구 이곳을 이제 찾아가 주면 되죠.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도구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관계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관계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관계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이제 추가시켜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테이블 표시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표시하고 대화 상자가 이렇게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우리는 접수라는 이 테이블이랑 지역이라는 이 테이블 그리고 운송이라는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송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접수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지역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서 세 개의 테이블을 싹 다 이제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접수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지역 코드가 있대요. 자, 접수라는 테이블에 지역 코드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이라는 그 테이블에 지역 코드가 있대요. 지역이라는 그 테이블에 지역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곳에 있는 이 지역 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 지역 코드에다가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편집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지역이라는 그 테이블의 지역 코드, 접수라는 테이블의 지역 코드하고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게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항상 참조 무게성 유지, 여기서 이제 체크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지역이라는 그 테이블에 지역 코드가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접수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지역 코드도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된대요. 변경이 된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관련된 필드는 모두 다 업데이트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다가 또 체크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접수라는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그 지역 테이블의 레코드, 그리고 운송 테이블의 그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시오. 삭제가 이제 안 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모두 삭제, 여기는 체크 표시를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만들기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들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접수라는 테이블과 지역이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접수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운송 코드라는 게 있대요. 자, 운송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리고 운송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운송 코드가 있대요. 자, 운송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러면 운송 코드라는 필드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 운송 코드에다가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편집하고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때 운송이라는 테이블의 운송 코드, 접수 테이블의 우리 운송 코드요. 그때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게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항상 참조 무게성 유지,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시사항 봤을 때 운송이라는 그 테이블의 운송 코드가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접수 테이블의 그 운송 코드도 따라서 이제 변경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이곳에다가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접수라는 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그런 운송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모두 삭제, 여기는 이제 체크 표시를 지금처럼 안 하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운송 테이블과 접수 테이블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만들기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들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또 됐어요. 그러면 우리 관계 설정할 거 싹 다 이제 해줬죠? 그러면 요 관계 창은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닫기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얘만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관계 설정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국가라는 요 엑셀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에 대한 연결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엑셀 파일을 먼저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데이터라는 거 요 메뉴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가져오기 및 연결해서 우리는 엑셀 파일을 이제 연결 테이블로 작성할 거니까 엑셀 요 이제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해당 파일 이름이요. 파일의 이름을 일단 찾아보기 위해서 해당 파일을 우리가 먼저 선택해 줘야죠. 해서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일 열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고요. 여기서 이제 해당 경로 찾아가자고요. 자,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길버 커널 1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XX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XX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기본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으니까 기본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이 쫙 떴는데 그때 국가라는 그 엑셀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 파일이 이제 선택해주고 아래쪽에서 이제 열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그 이제 해당 경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갔어요. 그때 지금 이 엑셀 파일에 있는 걸 가지고 오는데 그때 문제에서 연결 테이블을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 데이터 원본의 연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스프레드시트 연결 마우스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시트 1번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워크시트 단위로 가지고 올 거니까 워크시트 표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시트 1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시트 1번에는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지금처럼 지정한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다.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연결 테이블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연결 테이블의 이름은 국가로 이제 할 것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국가하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써주고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마침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국가 테이블을 지금 요 경로에 들어있는 요 파일에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떴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국가라는 요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엑셀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국가라는 테이블에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요 이제 테이블은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닫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DB 구축 문제에 있는 요 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네 문제도 뭐 풀어봤을 때 크게 딱히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